별 생각 없이 마지못해 들었던 연금들이 노후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자식도 아닌 바로 그 연금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연금 부자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치매 노인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입양 신고 후 아들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치매 노인의 예금과 보험을 해약해 13억 원을 편취한 사기범을 기소했다. 80대 치매 노인의 100억 원 자산이 하루아침에 50대 중년 여성에게로 넘어갔다. 자식들이 여성을 고소했지만 결국 중년 여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미디어에 쏟아지는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기사를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당해합니다. 그러나 저런 일은 특수한 경우이고 자기 노후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후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연금의 장점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기를 당해도 한 달만 참으면 된다. 노인들을 모아놓고 터무니없이 비싸게 물건을 팔거나 성능이나 효능을 속인 이상한 물건을 파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돈 부자들은 기분에 따라 하루에도 수백만, 수천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부자들은 한 달 연금 수령액 한도를 초과하면 더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꾹 참으며 다음 달 연금 지급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기를 당할 순 있지만 사기를 당해도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목돈 노인들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인생이 수렁에 빠질 수 있지만 연금 부자들은 그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설령 잘못된 판단으로 그달 연금 수령액을 모두 날린다 해도 한 달만 참으면 다음 달에 또 연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가월세보다 든든한 평생연금. 노후에 돈이 매달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연금 대신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월세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통해 월세를 받는 것이 과연 연금보다 더 나을까요? 경제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상황이 시차 없이 바로 국내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과 전쟁처럼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져 경제위기가 오면 자영업자들과 그 상가의 소유자들은 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건물의 노후화로 상가 관리 비용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물 관리가 노후에는 힘에 부칩니다. 그러므로 노후 자산은 변동성보다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합당한 것은 오직 종신연금뿐입니다. 연금 부자들은 상속 분쟁이 없다. 임종을 앞둔 부모가 공통적으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가족 간의 분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분쟁은 목돈, 즉 덩치 큰 자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연금 부자들에게는 상속 분쟁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은 많지만 돈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다르다 보니 분쟁이 발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한번 봅시다. 버림받는 목돈 부자, 사랑받는 연금 부자. 강남에 사는 김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 재테크를 잘해서 강남 한복판에 집 한 채가 있고 통장에도 10억 원의 큰 돈이 있습니다. 시중 금융기관에서 VIP로 대접받으며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최 씨 할머니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목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고 개인적으로 준비해 놓은 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개인 연금을 합해 한 달에 4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할머니와 최할머니 모두 장가든 아들이 하나 있어서 손주와 며느리 셋이 종종 놀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두 분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행복해 보이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팔순이 다 된 어느 날 두 할머니에게 치매라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두 집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먼저 김할머니 상황입니다. 아들은 고민 끝에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간병인을 두었습니다. 간병비와 요양병원비는 할머니의 통장 잔고 10억 원에서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지출되는 치료비로 인해 김할머니의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갔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모두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이고 매달 나가는 병원비는 상속 재산의 감소 요인이 된 것입니다. 치매나 질병으로 인한 대부분의 문제는 돈, 그 중에서도 목돈이 중심에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치매가 걸리니 엄청난 비극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할머니는 본인의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열심히 재테크해서 10억 원을 모아놓았지만 결국 힘없고 병이 드니까 그 돈 때문에 자신의 노후가 비참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을 전혀 겪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 부자들입니다. 최할머니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최할머니의 아들 역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두고 많은 고민 끝에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비와 간병비로 한 달에 200만 원이 지출되는데 이 비용은 어머니가 받는 연금에서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연금 수령액이 월 400만 원이므로 어머니 치료 비용을 충당하고도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 절반은 손자의 미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하기로 하고 절반은 생활비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할머니가 받는 연금의 조건은 할머니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 연금 지급도 정지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최할머니가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녀의 교육비도 여분의 생활비도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할머니는 무조건 살아계셔야 합니다. 최할머니는 통장에 큰 재물은 없었지만 준비해 놓은 연금 덕분에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도 당신 자체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연금 부자들은 자녀들로부터 평생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 대접이 진정한 효심일 수도 있고 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병에 걸렸어도 필요 없는 늙은이가 아니라 누구에겐가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연금의 힘입니다. 연금에 관해 더 궁금하시다면 연금 부자들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